자, 요번에는 만 12세 남자아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한번 볼게요. 주변에 나와 있는 아들 육아서적에 나오는 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들이에요 라고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자존감도 높고 학업 성적도 좋은데 표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무엇을 표현하는 걸 힘들어하냐 하면 발표하기, 말하기, 그림 표현하기 등 자기 생각을 쓰는데도 엄청 스트레스를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간단한 숙제에도 2시간씩은 가만히 앉아있으니 옆에서 보고 있기가 짠하면서 힘듭니다. 목소리도 너무 작고 감정 표현이 적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아들 눈치를 보면서 그 성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맞는지, 표현하는 걸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내년 중학교 생활이라 엄청 걱정됩니다. 걱정되시죠? 고민되시죠? 이럴 때는 일단 첫째는 아이의 성향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또 지금까지 보고 계신 걸로 봐서는 분명히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인정해 주신 것 같은데 정도가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간단한 쓰기나 자기를 표현하는 숙제에도 2시간씩은 가만히 앉아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되시죠. 속도 타고. 이런 아이들은 저는 자기 생각을 자꾸 표현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가 너무 좀 이제 결정적인,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기엔 학교 교실 친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런 어떤 독서 논술 학원이나 아니면 뭐 스피치 학원 이런 데서 자기 생각을 짧게 발표하는 것, 이런 것부터 연습을 하는 거가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학업 성적도 좋고 자존감도 높고 이런 아이들이 틀리거나 못하는 게 싫어서 자기가 완벽하게 맞다라고, 그리고 일정 수준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되게 표현을 겉으로 안 하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거는 그런 독서 논술 활동이나 스피치 학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은요, 이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지내는 건 큰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만약 그런 게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서적인 불안이 높거나 심리적으로 어떤 지나친 스트레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런 연습이나 기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기회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니님께서 선생님께서 성향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유치원 가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다니다 혼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하셨는데, 만 4세 아이를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고 혼내는 유치원은 보내지 않으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히 아이를 보내시고 또 부모님하고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의견을 주셨는데요. 비니님한테는 12살 꼬마 도련님도 있으시군요. 학습지 양이 조금만 늘어나거나 학원 시간이 조금만 연장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하셨습니다. 학습지의 경우 난이도가 조금 올라서 잘 풀리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다가 결국 눈물도 흘리곤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까요? 우선은 이 아이가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문제를 풀 때 옆에서 누가 좀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야, 너 이런 것도 풀어. 너가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구나. 너 이제 어려운 것도 할 만큼 이것을 잘하는구나 라는 칭찬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이런 말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쉽지 않을 텐데 힘들지 않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거나 과제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없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해볼 거예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커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면 뭐가 특히 힘드니? 어디까지가 힘든 거니? 라고 하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아이가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이 설명을 다시 해주고 해결할 부분인지
아니면은 뭐 이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다면 학원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가서 힘들 때 눈물을 흘린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빨리 끝내지 못해서 속상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학습 동기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예. 분이 계속 이어서 주신 그 메일도 읽어볼게요. 학습은 사측 연산, 분수, 소수, 뺄셈, 덧셈을 곱셈해서 가능하고 입체 도형 부분은 많이 약합니다. 기본 개념 학습은 무난한 편이나 응용 문제는 어려워해서 쉬운 단계 문제집을 풀고 있으며 학습 지도는 부모님이 직접 합니다. 학원은 가기가 좀 어려운 뭐 진도도 그렇고 영어는 읽기 위주로 하고 10페이지 정도 짧은 책을 읽고 있고요. 수학, 영어, 책 읽기 기본 학습 방향을 진행 중이고 운동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스포츠는 안 하고 있고요. 글쎄요. 일단 죄송한데 저 같으면은 지능 검사랑 심리 검사 할 것 같아요, 호야님. 왜냐면 이게 많이 약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약하냐에 따라서는 소위 말하는 그 비언어성 학습 장애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비언어성 학습 장애인 아이들을 잘못 접근하면 정말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뭐 더 어려서라면은 사실 이 타이밍을 맞추는 공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뭐 배드민턴, 축구, 야구, 탁구 다 거기에 해당하죠.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 실질적인 걸 가지고 실제로 뭐 이 교보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써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중학교 나이가 되면 계속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딱 이런 기본 개념 학습은 무난한데 응용하면 약간 다른 거를 해서 끌어와야 되거나 이렇게 약간 좀 가리고 문제를 뭔가 이렇게 숨겨서 내고 이러면 되게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평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것들은 국어와 달리 아무래도 사고력을 깊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단어를 기억하고 하고 하는 거는 점점 좀 늘려나갈 수 있을 텐데 이것도 국어랑 마찬가지로 그 지은이의 의도, 전체의 분위기 이런 거를 얻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성향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언어적 학습장애에 해당하는 정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제발 검사나 히스토리 탐색 같은 걸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